예, 이번 문제는 소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소수들을 찾아서 출력해라. 소수는 물론 소수는 이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약수가 없는 정수를 양의 정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죠. 2, 3, 5, 7, 11, 13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이 소수를 찾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뭐 암호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큰 소수를 찾고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어쨌거나 우리는 1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예, 생각해 보죠. 이제 금방 제가 이제 소수를 찾거나 어떤 큰 정수가 소수인지를 검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아주 그 복잡한 어떤 수학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그런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1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냥 1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각각 검사해서 이제 각각이 그냥 소수냐 아니냐를 검사해서 소수면 출력하고 소수가 아니면 뭐 그냥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i를 1에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1이 소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2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10만 사이에 i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그래서 그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안에서는 이제 i가 소수인가를 검사해서 만약에 i가 소수면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 이 포문 안에서는 우리는 그냥 i라는 하나의 정수가 소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문제는 제가 금방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어떤 정수 i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2에서부터 i 마이너스 1 사이의 정수로 2에서부터 i 마이너스 1까지 그 사이의 모든 정수들로 i를 나눠 봐서 하나라도 나눠지는 게 있으면 그건 소수가 아닌 거죠. 하나라도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나눠지니까 i의 약수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라는 건 결국 2에서 i-1 사이의 값일 테니까 걔네들로 나눠 봐서 이제 하나라도 나눠지는 게 있으면 나눠지면 소수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j를 우리가 2에서 j가 i-1 사이에 j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i를 우리가 j로 나눠 보는 거죠. i를 j로 나눠서 만약에 나눠 떨어지면 이것은 소수가 아니다. not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요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굳이 i-1까지 나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i의 약수 중에 그러니까 제일 큰 약수는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2분의 i보다 더 큰 약수라는 건 있을 수 없죠. 2분의 i보다 왜냐하면 2보다 더 작은 약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2분의 i보다 더 큰 약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i-1까지가 아니라 2분의 i까지만 나눠봐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i를 j로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 떨어지면 사실은 이 안쪽 보문을 우리가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i가 뭐 100인데 뭐 i가 예를 들어서 100이 뭐 아무렇게나 뭐 123인
123이었다고 치고, 그러면 홀수니까 J가 2일 때는 안 나눠지지만 J가 3일 때는 나눠지겠죠. 123은 3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J가 3이면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면 이미 이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 부분을 우리가 더 돌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약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소수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J가 4, 5, 6으로 나눠 볼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J로 나누어 떨어지면 여기서 안쪽 부분을 더 돌 필요 없이 바로 이 부분을 빠져나가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안쪽 부분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죠?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브레이크 문을 쓰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 하면 우리가 저번 수업이었나요? 하여간 이전 수업에서 브레이크 문은 항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 for 문이나 while 문, 그러니까 가장 안쪽 반복문을 그냥 더 이상 계속해서 돌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J는 I는 소수가 아닌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뭐냐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다가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냥 이 자리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I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 문에 걸려서 이 자리로 빠져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 브레이크 문에 걸리지 않고 이 for 문을 그냥 끝까지 돌았는데도 약수가 없어서 for 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리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소수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여기 올 때 지금 이 포문의 중간에 브레이크에 걸려서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포문을 끝까지 돌고 종료되어서 온 건지를 뭔가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I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변수를 예를 들어서 prime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이걸 1로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prime을 우리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1이면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prime이라는 꼭 뭐 prime이 아니더라도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1이라고 해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이 I가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소수다. 이렇게 마치 무슨 뭐 범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가 없음 증거가 아니라 판결인가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I가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단 소수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이 안쪽 포문이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I를 J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I가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명백해졌으니까 이때 prime을 0으로 즉 소수가 아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하나 나왔으면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오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프라임이 0이냐 1이냐를 보면 프라임은 여기서 1이라고 해놓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만 0으로 바꾸니까 프라임이 1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게 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적이 지금 소수들을 찾아서 출력하는 거라면 여기서 i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프라임이 0이라면 그것은 소수가 아니므로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떤 중첩된 포문을 쓸 때 이 안쪽 포문에서 안쪽 포문은 우리가 항상 끝까지 돌지 않고 이렇게 안쪽 포문을 도중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어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무죄다 이렇게 해놓고 증거가 발견되면 유죄다. 그런 다음에 이 바깥에서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고 요런 구조의 코드는 사실은 또 매우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때 매우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떨 때 쓰느냐면 우리가 모든 반복문 이런 포문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 포문을 끝까지 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중에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트리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어떤 변수를 하나 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도 어떤 소수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생각보다 꽤 많네요. 너무 많아서 앞부분이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1000 정도로만 하고 1에서 1000 사이에 어떤 소수들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보죠. 2, 3, 5, 7, 11, 13, 17, 19 뭐 하여간 소수들은 잘 찾아진 것 같죠. 다시 10만으로 해놓고 사실은 이제 이런 코드들은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1이면서 그러면서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괄호도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문을 써서 포문을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포문을 계속해서 도는 조건을 하나 더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임이 1이라는 것을 이 포문을 계속해서 돌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이렇게 넣어두면 사실은 아까 브레이크문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문을 도는데 j가 2분의 i보다 클 필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프라임이 1인 동안에만 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약수가 발견이 되어서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 그 다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프라임이 1이 아니므로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쓰는 대신 아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할 때 사용했던 조건을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취향이고 뭐 어떤 게 꼭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면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i의 약수가 이제 그러니까 i의 약수가 2분의 i 보다 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게 j가 이제 2분의 i보다 작은 동안에만 도록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다시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의 약수 중에 물론 제일 큰 건 2분의 i까지 될 수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분의 i라는 그러니까 약수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i가 정수여서 이게 i의 약수라면 항상 약수라는 건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또 누가 약수라는 얘기입니까? 2가 약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i가 만약에 i의 약수라면 2도 i의 약수인 거죠. 그러니까 약수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쌍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쌍 중에 더 작은 쪽은 뭐보다 더 작습니까? 루트 i보다는 더 작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루트 i보다 그러니까 루트 i j를 안쪽 포문의 j를 루트 i까지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i의 약수 중에 루트 i보다 큰 약수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i보다 큰 약수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루트 i보다 작은 약수도 하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수랑은 쌍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이건 이제 모든 약수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니까 그냥 루트 i까지만 검사하더라도 약수가 있다면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sqrt 함수를 쓰려면 또 mass를 include하고 또 이게 실수 연산이니까
사실은 j가 루트 i보다 작다는 얘기는 또 뭐랑 같은 얘기입니까? j의 제곱이 i보다 작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우리가 이 루트를 계산하는 복잡한 연산을 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1000까지만 하고 한번 해볼까요? 뭐 잘 찾아지겠죠. 이것이 소수를 찾는,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찾을 때 이렇게 어떤 변수를 이렇게 둬서 이 포문이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2분의 i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변수가 0이 되면 그 즉시 포문을 빠져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왔을 때 is prime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금방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부분을 for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뭐 while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읽어보면 결국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j가 2분의 i가 아니라 그러니까 루트 i까지만 돌아도 된다. 요 코드는 이제 제가 금방 작성한 코드랑 이제 조금 요 안에 내용이 다른데, 하지만 여러분이 꼼꼼히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뭐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is prime이라는 이 변수도 이제 지금 생략한 거죠. 대신 이렇게 이 조건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이게 이 while문을 끝까지 돌았는지 아니면 도중에 약수가 발견되어서 중단됐는지를 이제 요 조건을 검사해서 지금 알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while문이 끝까지 돌았다면 j 곱하기, 그러니까 j 제곱이 i보다 커졌겠죠. 그래서 이 밑에서 j 제곱이 i보다 커졌는지를 검사하면 이 while문이 약수가 발견되어서 중단된 건지 아니면 j 값이 이제 커져서 중단된 건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코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코드에서 is prime 같은 변수를 쓰지 않고도 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요. 갬블러스 루인이라는 뭐 유명한, 뭐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갬블러의 최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게임이라고 하긴 뭐 그렇고, 동전을 던져서 우리가 이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일부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일부를 잃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딜러가 있고, 내가 이제 딜러 앞에서 게임을 하는데 딜러가 동전을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딜러한테 일부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일부를 잃고, 이런 뭐 정말 단순한 게임이죠. 그런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스테이크라는 게 이제 나의 초기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머니에 얼마를 넣고 시작하느냐, 그걸 영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런 걸 스테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초기 자본이 얼마인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액, 나의 목표액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이 언제 끝나느냐면 내가 목표액에 도달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으면 목표액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게임을 이기는 거고, 혹은 반대로 내가 운이 나쁘면 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겠죠. 돈을 모두 잃으면 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게임에서 이거는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이것은 뭐 지고 이기고가 이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가 게임을 이길 확률은 나의 초기 자본액이 얼마이고 목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크가 맨 처음에 내가 가지고 시작하는 돈의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골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잃다가 또 좀 따고 또 잃다가 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쭉 따서 내가 가진 돈이 이 목표에 딱 도달하면 내가 게임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서 이렇게 다 잃으면 내가 게임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게임에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돈이 얼마이냐와 특히 이 고올이 얼마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이 고올이 지나치게 비상적으로 높다면 사실 이길 확률이 거의 없겠죠. 내가 뭐 1,000원 가지고 시작해서 1억 원을 딸 확률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1,000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목표액이 2,000원이라면 내가 1,000원을 다 잃을 확률과 1,000원을 더 따서 1,000원을 따서 내가 2,000원에 도달할 확률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해지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여러분이 짤 프로그램은 이제 조기 자본과 목표액은 입력으로 받아서 그 경우에 그러니까 조기 자본이 얼마고 목표액이 얼마이면 내가 이 게임을 이길 확률이 얼마이다 라고 그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확률은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건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요 똑같은 상황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흉내를 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겼나 졌나 이렇게 이 게임을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라고 모의 실험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이 얼마다를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한 번 해보고서는 그 확률이 얼마다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졌다고 해서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예를 들어서 1,000번 정도, 1,000번 정도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 중에 400번은 이겼고 600번은 졌다. 그러면 내가 이길 확률은 뭐 0.4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수학적인 분석으로도 얼마든지 확률을 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1,000번 혹은 10,000번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네가 몇 번 이겼고 몇 번 졌으니까 따라서 확률은 대략 얼마다 이런 식의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수학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물론 맨 처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입력은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스테이크와 골과 t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t는 실험의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험을 네가 t번 해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는 초기 자본이 얼마다 그 다음에 고울이 얼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 자본이 얼마이고 고울이 얼마일 때 이제 이 게임을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횟수를 t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횟수도 이제 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t번 이렇게 여기서 이 포문 한 번이 이제 실험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 포문이 단순히 그냥 뭔가 어떤 일을 t번 해라 이런 거죠. 이것 이 포문에서 i는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실험을 t번 해라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포문을 표현할 때 i 콜 1에서 t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i 콜 0에서 t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해도 역시 이 포문은 정확히 t번 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에서는 i 콜 1에서 i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쓰고 대부분 i 콜 0에서 i가 t보다 작은 동안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냥 뭐 일종의 관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문은 실험 한 번의 실험을 그러니까 이 포문을 한 번 도는 것이 한 번의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번의 실험에서 우리가 이기거나 혹은 지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실험을 t번 했을 때 그 중에 몇 번 이겼고 몇 번 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윈을 내가 이긴 횟수를 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긴 횟수를 알면 진 횟수는 자동으로 t에서 빼면 되니까
진 횟수를 따로 카운트할 필요는 없겠죠. 이긴 횟수만 카운트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한 번에 게임을 하는 건데, 자, 사실은 이제 요 안쪽을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안에서는 이제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반복문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복문을 한 번 돌 때마다 이제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문은 이제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는 이제 for문을 쓸까, while문을 쓸까.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을 쓰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수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 반복을 할 때 반복의 횟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 for문을 쓰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몇 번 반복을 할지는 사실 반복을 해봐야 아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while문을 쓰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내가 이제 다 잃거나 아니면 목표에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몇 번 걸릴지는 사실 해보기 전엔 모르죠.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따라서 while문을 쓰고, 그러면 이제 while문은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이것은 while문을 종료할 조건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while문은 이 반복이 언제 끝나느냐면 내가 골에 도달하거나 혹은 다 잃거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따라서 while문은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골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골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또 그게 0원이 되어도 빠져나오는 거니까 0보다는 크고 골보다는 작은 동안에 뭔가 게임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게 골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0원은 아니고 다 잃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계속 게임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는 이제 요 while문 안에서 요 들어갈 부분은 게임에서의 한 판인 거죠. 게임에서의 한 판은 동전을 던지고 그거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따라서 내가 잃거나 따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문제죠. 동전을 어떻게 던질 거냐. 도대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동전을 어떻게 던집니까? 뭐 프로그램이 손이 달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어떤 난수를,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것은 이제 사실 또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랜드 걸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역시 이 어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랜드 이렇게 하면 얘가 임의의 어떤 정수를, 랜덤한 정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 얼마인지는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10억에서 한 10억 사이에 정수를 하나 이제 랜덤하게 선택해서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그렇게 많은 수는 필요 없죠. 우리는 이제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라는 거니까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걸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t coin equal 랜드를 2로 나눈 나머지. 근데 이제 이 랜드라는 것은 역시 어떤 라이브러리가 제공해 주는 기능인데, 우리가 이 랜드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랜드는 뭐 입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stdlib.h라는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면 우리가 이 랜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줄임말입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C 프로그램에서 이 stdio만큼 자주 우리가 include 하게 될 라이브러리가 std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srand라는 것을 한번, 이건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맨 처음에 딱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srand 하고 여기에 어떤 뭐 임의의 어떤 숫자를 하나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사실은 진짜 랜덤 넘버가 아니라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그냥 똑같은 수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건 이제 랜덤 넘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시드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당분간은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rand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임의의 어떤 정수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넣어주는 정수가 또 똑같으면 항상 또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동전을 던진다면 동전을 던질 때마다 오늘하고 내일은 그 동전이 오늘 내가 동전을 던지는 결과랑 내일 동전을 던지는 결과가 똑같은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사실 랜덤 넘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어떤 다른 정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건 사실 꽤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트릭을 많이 쓰느냐면 여기에 unsigned int 이렇게 하고 time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에 하고 여기 자, 이것의 요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time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간을 가르쳐 주는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time.h라는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unsigned int 이런 거랑 null이 뭐냐 이런 건 이제 잠깐 그 궁금증을 접어두고 그냥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간을 어떤 정수로 표현해서 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시간이라는 건 뭐 당연히 시간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거는 다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srand 안에 매번 서로 다른 정수 값을 넣어줘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은 물론 사실 아주 안전하거나 뭐 아주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트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랜덤 정수를 하나 생성해서 그걸 2로 나누면 우리가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항상 0 아니면 1이 되는 거죠. 어떤 정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0 아니면 1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동일한 확률로 0 혹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코인이 0이면 이건 이제 뭐 우리가 0을 앞면이라고 할 거냐 1을 앞면이라고 할 거냐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그냥 0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걸로 하고 1이 나오면 내가 지는 걸로 하죠. 그래서 0이면 내가 이긴 거고 내가 이기면 내가 일부를 따는 거니까 나의 스테이크가 1 증가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됐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 거니까 스테이크를 1 감소시키고 이렇게 그냥 한 줄 이렇게 내릴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짧은 문장의 경우에는 굳이 줄을 안 바꾸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근데 또 뭐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뭐 그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while문은 while문을 돌 때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뭐 이렇게 이기거나 지거나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while문을 빠져나오고 0이 되면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이겼는지 졌는지는 여기에서 스테이크가 0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가진 돈이 0이 아니라면 다르게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0이 아니란 얘기, 0이 아닌데도 와일물 빠져나왔다는 것은 사실 목표액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목표액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검사하면 되겠죠. 굳이 스테이크가 고울이냐, 물론 여기서 스테이크가 고울이냐 이렇게 검사해도 되겠지만 같은 얘기죠. 0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고울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이긴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d 내가 T 게임 중에 몇 게임을 이겼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다 됐을까요? 제가 일부러 이제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엔 지금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뭔지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볼까요? 자, 내가 100번만 하죠. T는 100이라고 하고 스테이크를 10이라고 하고 고를 20으로, 이러면 공정하겠죠. 이러면 대략 승률이 한 5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0이네요. 한 게임도 못 이겼다는 건 좀 이상하죠. 다시 해볼까요? 100번을 하는데 초기 자본이 10이고 목표액이 20입니다. 한 번도 못 이겼네요. 다시 해볼까요? 1000번을 하는데 초기 자본이 10이고 목표액이 12원입니다. 1000번을 다 이겼다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 지금 스테이크를 받고 고를 받고 1000번을 다 이겼다고요? 그럴 수도 있네. 자, 하여간 지금 뭔가 이상하죠. 정상은 아니죠. 왜 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찾았습니까? 여기에 스테이크를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첫 번째 게임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스테이크는 0 아니면 고울이 돼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게임을 이 포문을 다시 돌아가면 스테이크가 다시 원래의 10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 10불이 안 되고 좀 전 게임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0이거나 혹은 고울인 상태에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극단적으로 승률이 0%거나 혹은 100%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첫 게임에서 내가 이기면 그 다음 게임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다시 초기 자본으로 리셋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게임을 지면 그 다음 게임 무조건 지겠죠. 그래서 승률이 0 아니면 all or nothing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테이크를 다시, 그러려면 이제 이 원래 초기 자본을 우리가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수를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이니셜 스테이크와 스테이크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은 이니셜 스테이크고, 그리고 여기에서 스테이크를 이니셜 스테이크로 하고 게임을 시작하고, 한 게임이 끝나면 다시 스테이크를 이니셜 스테이크로 이 니트 스테이크 됐죠. 이렇게 해줘야 매 게임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는 제대로 되겠죠. 자, 한 1000번 정도 게임을 하는데 초기 자본을 10불로 하고 목표액을 20으로 하면 503번, 딱 이렇게 절반이 500번인데 503번 이겼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확률로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윈을 t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윈을 t로 나누면 확률이 될까요? 이거 이제 우리 이 수업에서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0 나오죠. 왜 0 나올까요? 지금 윈과 t가 둘 다 정수이기 때문이죠. 윈과 t가 둘 다 정수이면 나눗셈 연산은 사실은 나누기가 아니라 나누어서 몫을 구하는 연산이 돼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물론 윈이 t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0밖에는 출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나누어지는 숫자가 180인가 이렇게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 이렇게 180.0 이렇게 해서 이 정수를 실수로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떤 180 이런 상수가 아니라 지금 t라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t를 뭐 더블로 실수형으로 바꾸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강제로 타입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변수 이름 앞에 괄호 열고 더블 이렇게 쓰면 이것은 뭐냐면 이 win이라는 변수가 정수인데 그냥 나는 이거를 강제로 실수로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전혀 엉뚱한 타입을 우리가 숫자가 아닌 걸 숫자로 바꾸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정수와 실수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은 다르지만 사실은 내용은 뭔가 동일한 그런 그런 이제 데이터 타입 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제형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눗셈은 피연산자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면 이제 제대로 된 실수 나눗셈을 하기 때문에 윈과 t를 둘 다 w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윈만 w0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출력을 할 때도 printf의 포맷 스트링도 이제 정수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f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서 실행을 해보죠. 1000번 정도 하고 10에 20 하면 뭐 0. 뭐 이건 뭐 자연스럽죠. 이것은 실제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확하게 0.5가 되지는 않겠죠. 궁금하니까 한 번만 욕심을 조금만 부려볼까요? 10불을 가지고 시작해서 내가 30불을 따야 집에 가겠다. 그럴 경우에 내가 딸 확률은 대략 3분의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